안녕하십니까.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했더니 사실 두려움과 유사한 말씀이 한국어에서 있죠. 예를 들자면 겁난다, 겁날 만한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무섭다, 무서워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을 무서워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려운 일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to fear, to be afraid of. 하여튼 공통되는 특징이 무엇일까? 두렵다, 겁난다, 무섭다라고 하든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신체적 차원에서나 정신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라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통에 빠져서 살고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려야죠. 이거는 불교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의 굴착기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라면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에서 고통의 상징입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이게 고통스러운 현실의 특징, 고통을 현실의 특징으로서 주요 특징으로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목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제가 찾아냈는데 사실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하는지 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로병사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탄생해야 하고요. 탄생하기 위해서 일단 잉태되어야 합니다. 형이 어느 날 자기 맏딸이 될 첫 번째 아이를 만들었을 때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씨앗을 자기 마누라한테 줬을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주기에 있어서 임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때였기 때문에 지금 한계를 가진다면 아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합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상할 것인가, 그 다음에 키우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사고가 날 건가, 불치병에 걸릴 것인가, 혹시 마약 아니면 술 문제가 생길 것인가, 공부를 잘할 건가 안 할 건가, 장가 들 때가 되거나 아니면 시집갈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온갖 근심 걱정을 하면서 아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은 나는 늙은이 되면 자녀 셋인데, 제 조카 셋인데, 저의 노후에 대해서 신경 안 쓸 것을 알고 있다. 이 고독을 느끼면서 늙은이가 되어야 할 거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마누라와 함께 이혼 안 했고, 법적으로는 별거하기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별거하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음에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느 병에 걸릴 것인지 모릅니다. 건강은 사실 아무도 확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뭐 이게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건강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게 대장의 사기인데 이게 온갖 재료를 받고 난 다음에 비싼 재료를 달시는 데까지 받고 난 다음에 의료보험사에서 이제 더 이상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이게 바닥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서 이제 재료를 받으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그 생로병사 병에 있어서 아무도 뭐라고 장담 못해요. 이 다음에 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후세계가 뭔지 죽을 때 뭘 체험할 건지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두려워할 만한 것이죠. 생로병사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두려워할 만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불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온통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놓칠 수 없는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정서적인 차원, emotional life이라고 영어로 이런 effective life에 있어서 우리의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듯이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그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성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이게 순조롭게 문제 없이 위기 없이 계속 이어질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의 관계를 오래도록 가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결국은 한국의 이혼율만 봐도 쉽게 그 관계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서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끝까지 저를 매력적으로 느낄 것인가,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많이 다른 여성을 만나면 어떻게 나는 내릴 것인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누라가 계속 나를 사랑할 것인가, 나는 늙어 빠지고 있는데, 경제력이 썩 좋지는 않는데, 건강 문제도 있고, 계속 나한테 정실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차원에서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vulnerable이라고. 이게 우리가 저리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강철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황금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한번 입는다면 이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겁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게 출가한 스님이라든지 수도생조와 같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사제라고 한다든지 경제적인 자원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매달 만에 이게 수지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맞지 않는다면 이게 흑자 말고 적자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국은 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빚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결국은 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로가 이게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속담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목구멍이 보도청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할 돈이 없다면 결국은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죠. 백화점 이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일단 이마트에서 파는 물건은 4만 여 개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논란 사건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만들 때 논란 사건이 있으리라고 예상하면서 예산을 늘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준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건 배려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버릇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약 잃어버린다면 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똑같은 그 수준에서 이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완전히 예측불허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길면 후에 괜찮으리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물론 상당한 부자라면 몰라도 근데 큰 부자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나만의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요. 여기에서 나가려면 저는 도로를 다녀야 합니다. 누군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장까지 다 있고요.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양동, 이게 딱지만한 양동이란 마을에 역에 가서 기차를 탈 수 있는 거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무엇보다도 사회생활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면 체면과 명예.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체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족 고발의 대상이 돼서 아니 미방의 대상이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잘 생각해 보면 좀 불안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별이 하늘에까지 올라간 별이 누군가의 별이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는 분은 해민 스님이시죠. 해민 스님을 저는 만났는데 그분이 언젠가 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어느 날 모모 방송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이게 자기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에처럼 연예인으로서 더 이상 살 수 없으십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분이 누구시냐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이게 4년 조각이 되셔서 그런 건지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셔서 너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길래 결국은 어떤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로 두신사 자살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 이게 극한 경우라고 극화된 경우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위치는 아무도 확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2023년 말에 지상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일어난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사는데 아마 설마의 시민은 안 돼요. 국제 뉴스에서 계속 북한이 어떻게
그 ICBM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요.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설마. 시민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핵 전쟁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사도전 돌밭 공동체 이사장으로서 만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기초시설을, 남한의 기초시설, 예를 들자면 핵발전소, 화력발전소를 다 폭격해버린다면은 전기도 안 들어올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때 제일 먼저 겨울이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초시설을 폭격하는 거죠. 한반도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을 거죠. 북한에서 이게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핵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기 없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전기를 미리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유의 탱크를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여유 있게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유를 이게 뭐 1000m 이상 이게 좀 저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자원입니다.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국방비가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이게 무기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라면 이렇게 무기를 만들거나 국방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죠. 지질학의 자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한반도는 일본과 달라요. 이게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또다시 설마의 심리는 안 된대요. 이게 경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여주시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진역 건물을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진역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사는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랬으면 좋겠지만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산과 이게 가족,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설마의 심리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구온난화 현상, 이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남한의 남쪽이 더욱더 따뜻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주 지역에서 이게 인삼밭이 상당히 많아요. 전에는 그런 인삼밭이 있을 수는 없었대요. 이게 여주시의 지역은 남한의 북쪽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인삼을 재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서양에서,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에코포비아가 생겨가지고 이게 정신과에 다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 생활터인 지상에 기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화석 에너지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지만 디카보나이즈,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만드는 에너지 원전을
이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에너지의 원천을 벗어났는데 수십 년 걸릴 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예. 그래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우주적인 그 차원에서 그 뭐 때문에 겁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cosmological 차원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별똥이 지상에 떨어져서 이게 상당한 문제를 우리 아주 먼 옛날에 공룡들이 지상에서 다 지워버렸듯이 우리 생활도를 완전히 파괴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은, 근데 그 사건이 과거에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영어로 far-fetched, 기발한 생각이지만 외계인들이 와서 이게 땅을 공격해서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서 우리를 체포해서 자기 노예로 만들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그건 그렇고 저는 9가지의 차원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겁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겁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조건은, 지상에서 사는 인간의 조건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의 조건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현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저는 독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인지, 해독제가 무엇인지, 영어로 antidote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제가 열거해드린 9가지 차원에서 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주적인 차원도 사실 웃기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이 자전하고 있고 그리고 공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거대한 우주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 안에 무엇이 벌어지는지와 전혀 무관한 우리가 행성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희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하나가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온 지 개월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 속담 얘기를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것부터 저에게 가르치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늘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궁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몇 개 빠져 있을 때 이게 빼지도 빡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입장이 곤란하고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동시에 실수로 2가지 중요한 약속을 잡았을 때 둘 중에 어느 그 약속 시간을 변경하려고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빼지도 빡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어.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게 어떤 해결책이 이제 의식에 떠오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이 늘 나와요. 또 이거는 전화위복으로 그런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것, 늘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세옹지마의 정신대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인다면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화될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곤란하다, 잘못됐다. 근데 저의 경험상 거진다 항상
들이컨진다라고 말씀드릴 때 사실 99.99999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는 뉴욕 항에서 그 프랑스 르아브르 항까지 가는 배를 승객의 배를 다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갔는데 8일 걸렸습니다. 다만 뉴욕 항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이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제 짐이 배 안에 실렸었는지 안 실렸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르아브르에 도착할 때 제 짐이 있을 건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다른 승객과 나누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한 거는 이게 외삼촌한테서 들은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데 걱정한 99%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간단해요. 99% of the things that I have worried for never happened. 근심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하는데 근데 결국은 두려워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서는 제가 두려워하는 1%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가서 문전과 위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두려워한 대로 이어졌구나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나눔을 마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비자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발음하기 너무 힘들고요. 근데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되든 everything shall be well, and everything shall be well, and everything shall be well. 어떻게 되든 결국은 너무 잘 될 것이고, 너무 잘 될 것이고, 너무 잘 되시고 이렇게 믿고 희망하면서 삶의 신비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살다시피 하면 할수록 진짜 어떻게 되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의 깊게 저의 얘기를 좀 어수선하게 말씀드렸지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약속 고대하면서 살다시피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오늘은요, 서명원 신부의 두려움에 관한 강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쇼츠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